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군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를 좀 보고 있고요. 자, 지금 16만 원대에서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고점이 3%까지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 16만 6,500원. 자, 전고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구간에서 잠깐 쉬어가는 과정을 좀 거쳐가고 있는데, 자, 우리 구독자님들은 조금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좀 매도를 해야 되냐? 특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 물량을 좀 던지고 있는데 이때는 고점이 아닐까라는 걱정을 좀 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좀 찍고 있고요. 특히 어제 미국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뭐 오라클 혹은 팔란티어 이런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하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제 시작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희 이제 댓글로 응원도 좀 해주시고 해주시면은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시장을 잠깐 좀 볼게요. 자, 얼마 전부터 코스피가 물론 약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오늘도 5,3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차익 실현을 막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 부분은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차익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은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좀 던지면서 16만 원대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SK 하이닉스 정말 많이 또 올랐거든요. 자, 보세요. 9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어제랑 그제는 물량을 좀 던졌습니다만 다시 소폭 좀 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월 들어서 이번 달 들어서 2조 7천억을 매도를 했거든요. 이걸 이제 개인들이 좀 받고 있어서 사실상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이런 대형주는 개인들이 올릴 수가 없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이 고점이 아니라면 혹은 실적이 계속 동반 성장이 된다면 외국인과 기관은 다시 물량을 채우는 거는 1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패턴은 과거에도 많이 나왔었죠. 자,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 자, 중간중간마다 열심히 팔다가 다시 물량을 또 채우고 이런 패턴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비중이 51.8%. 자, 이게 결코 많은 건 아니에요. 외국인이 많이 담았을 때는 57%를 넘긴 적도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비중이 뭐 과도하게 많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자, 차익 실현은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조정은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이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팔고 떠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기회를 삼아서 제가 이 구간에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거 생각나시죠?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라 추세적인 우상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구간에서 신고가를 다시 뚫어내는 이런 이제 반복된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코스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자, 코스피가 그렇게 강력한 우상향을 가지고 이것도 나쁘진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1월 이번 주만 17%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상승 안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반도체 소부장에 상승이 동반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오른다라는 거죠. 순환매라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만 보시면 안 되고 최근에 강했던 거 몇 개만 좀 봐볼까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뭐 제주 반도체. 자, 차트 모양만 보세요. 가격이 얼마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제주 반도체가 2만 원 이하에서 4만 원까지 두 배가 올랐고 동진 세미캠이 오늘 의미 있는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4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올라왔죠. 자, 그리고 SFA 반도체.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SFA는 제가 여기 상승 추세를 돌파해서 만들어낼 때가 매수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여기가 4,000원, 4,500원, 지금은 7,000원, 8,000원까지 갔어요. 자, 뿐만 아니라 뭐 이오테크닉스도 있을 거고요. 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도 있을 거고 DB하이텍도 볼까요? DB하이텍도 자, 차트의 모양만 보시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보지 마세요. 우상향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고 나서 잠깐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틈에 반도체 소부장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죠. 여기 이제 섹터별로 좀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뭐 다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뭐 테크윙, 이오테크닉스, 뭐 제주반도체 이런 종목들 또 뭐 있죠? 하나마이크론,
자, 하나마이크론도 보십시오. 벌써 얘도 고점을 뚫어냈거든요. 자, 반도체 소부장의 시장이 왔고, 소부장의 시간이 얘네들도 너무 많이 오르면 다시 삼성한테 기회가 올 건데, 기회가 오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돌아올 때는 언제다? 실적이 찍힐 때다. 얼마큼 찍혀야 되죠? 25년도 4분기 실적 발표했잖아요. 영업이익 20조. 근데 이게 또 되게 고무적인 게 뭐냐면, 이 중에서 반도체 부분이 영업이익의 16조에서 17조 정도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전이나 스마트폰을 압도하는 영업이익을 뽑아낸 거는 반도체였단 말이죠. 거의 70%의 영업이익은 반도체에서 나왔다. 그럼 반도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당연히 D램이죠. 메모리죠. 낸드 가격도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D램처럼 가파르게 오르진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미국장을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의 반도체는 양호했습니다. 그쵸?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였어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0%, 오라클, 팔란티어 위주로 급락이 좀 나왔었고요. 얘네들이 급락이 나온 이유가 뭐였죠? 자, 투자는 엄청나게 하는데 이 투자를 과연 수익으로 연결 지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런 우려감이 시장에서 불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었는데 그 결과가 없더라. 근데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자, AI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건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혹은 뭐 구글, 메타 이런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라서 곧 인공지능의 기업의 투자는 혹은 영업이익 손실은 곧 엔비디아의 블랙열과 삼성과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의 영업이익의 상승으로 봐야 된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미국의 AI 기업들의 영업이익 쇼크 혹은 뭐 많은 투자 지출들은 엔비디아랑 삼성한테는 뭐 마이크론을 포함을 해서 호재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걱정을 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SK 하이닉스가 꽤나 많은 상승이 나왔거든요. 자, 보세요. 90만 원을 강력하게 뚫어내면서 5% 상승이 나왔었죠. 자, 이런 흐름을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앞단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언젠가는 인공지능 서비스로 저도 이제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긴 합니다만 AI 서비스로 돈을 벌기 이전에 반도체 기업들은 돈을 벌고 엑시트를 한다.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올해 1분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D램 가격이 더 미쳐 올랐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개인들이 구매하는 이제 소비자 가격이긴 합니다만 소비자 가격이 오르면은 기업용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작년 9월에 7만 원이었던 DDR5 16기가 기준으로 제가 이거 15만 원, 21만 원, 28만 원, 35만 원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38만 원, 39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여기 첫 번째 거는 아마 저걸 거예요. 현금 결제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자, 이렇게 40만 원까지 올라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7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얼마나 올랐나요? 6, 7에 42. 5배에서 6배가 올랐거든요. 근데 상승 추세가 끝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HBM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우리가 HBM 이제 3E라고 하는 5세대가 현재로서는 주력이잖아요. 이 제품이 300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가격이 20% 올라가지고 360달러 혹은 계속 우상향 추세를 좀 가져가고 있고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가격을 20% 인상시키겠다고 했거든요. 자, 근데 30달러에서 300달러에서 360달러. 자, 근데 우리가 이번에 좋은 소식이 들었어요. HBM 6세대죠. 6세대의 가격은 600달러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올해 이제 곧 출하를 앞두고 있고 2월부터 양산에 돌입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300달러에서 360달러를 팔다가 HBM 6세대가 공급이 시작이 되면은 6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8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걸 엄청나게 쏟아붓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럼 단순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26년도 1분기 혹은 2분기 안에 이제 공급이 진행이 되게 되면 원래는 40만 원짜리를 팔다가 80만 원짜리를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영업이익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물론 원가도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 원가에 따른 가격 상승이 합리화가 되는 거고요. 다만 마진율은
더욱더 좋아진다. 원가가 10% 올랐는데 판매가를 10% 올릴 리는 없잖아요. 더 추가로 붙기 때문에 자, 우리가 걱정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 가격의 상승, 또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P와 Q를 이제 고려를 해서 봐야 되는데, 자, 판매량 Q는요, 엔비디아가 지금 만드는 족족 다 사가고 있어요. 자,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고 마찬가지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P와 Q가 동시에 올라가는 구간에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D램 가격이 계속 오른다. 그러니까 HBM 5세대 가격이 오르더라. 근데 HBM 6세대는 5세대보다도 2배 가까운 가격이 가격 비싸고 그에 따른 마진율이 더 높을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HBM4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완전히 다 반영이 됐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이나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1분기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를 추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랑 AMD가 요구한 이 동작 속도 있잖아요. 11기가 bps를 만들어냈습니다. 거의 업계에서 최고의 속도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독점적인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이닉스보다 더 빠른 이런 동작 속도를 만들어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가격 경쟁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밸류 체인을 다각화시키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하이닉스 하나만 물량을 공급받게 되면 얘네가 슈퍼 을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해서 가져갈 수밖에는 없다. 특히 성능이 더 좋은 삼성전자의 공급량이 늘어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라던 거 HBM 시장 점유율 원래 이제 10%대였어요. 그쵸? 30%대까지 26년도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개당 80만 원짜리 HBM 6세대가 수없이 공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시장 점유율 30%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계속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작년 12월에 10만 원, 11만 원이었어요. 주가가. 근데 이때 당시에 증권사의 목표가가요. 14에서 16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하니까 이제는 목표 주가를 20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의 목표 주가 상향보다 가격의 상승이 더 빠르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강세장이고 예탁금도 지금 100조잖아요. 그죠? 고객 예탁금이 103조입니다. 코로나 불장 때가 70조에서 75조였어요. 평소 평이하던 장이 50조 전후였는데 103조가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 매수 대기 자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게 되면 득달같이 저점 매수에 들어오는 예비 실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가 설령 17만 원을 뚫지 못하고 조정을 좀 보인다고 해서 영업이익 성장이 끝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숫자를 보고 나서 예를 들어서 1분기 실적 발표가 뭐 22조, 24조 뭐 이 정도만 나오더라도 혹은 2분기, 3분기 쭉쭉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뭐 시장에서는 뭐 130조도 말하고 하고 있던데 자 6세대의 점유율이 30%가 넘어지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16만 원은 결코 높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를 시간이 지나면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수급의 이동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반도체 소부장 자 PSK 차트 보세요. 자 기판 볼까요? 심택, 대덕전자 오늘 올랐던데 대덕전자 오늘 전고 좀 뚫었잖아요. 심택, 대덕전자 또 뭐 있죠? 이수페타시스 기판 쪽. 자 이수페타시스는 뭐 미리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여전히 얘는 이제 HBM 저기 엔비디아로 직접 들어가는 거니까 삼성하고 이제 하이닉스보다는 자 그래서 대덕전자의 상승, 이오테크니스, 소부장, 장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순환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고요. 삼성전자 우상향 차트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지금 수익권이겠죠? 역사적인 신고가 근처에 있으니까. 자, 여기서 편안하게 보유할 수 있는 구간이고 조정이 나온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1분기랑 2분기가 우리 기대에 맞춰서 나오는지 그 부분을 추적 관찰을 하면서 홀딩을 할 때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뭐 이제 긍정적인 뭐 화이팅 하자, 뭐 응원하자 이런 내용들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좀 자체적인 콘텐츠를 또 준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응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뭐 시장의 관점이라든지 뭐 시황 분석 또 종목별 업종 분석 이런 것들 꾸준하게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한번 꾸준하게 좀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금요일 장이고요. 보수적인 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1월에 상승이 한 해를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적어도 상반기 혹은 1분기 2월 3일까지, 2월에서 3월까지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조정이 나와도 너무 쫄지 말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